오늘장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 투자자분들께 바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해당 산업과 이슈를 가장 잘 반영해줄 4종목 선별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 할게요. 프레스티지 경영정보연구소 반종민 소장,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바로 4종목 한번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밤사이 연준은 금리 동결을 결정했고 어제 국내 증시는 좀 우려감이 많이 좀 형성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주목해볼 4종목 어떤 종목 고민해 오셨습니까, 반종민 소장님? 네, 첫 번째 종목은 KT 서브마린입니다. 이 KT 서브마린은 그 LS 전선과 시너지 효과를 좀 첫 번째로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앞으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한컴 라이프케어입니다. 이 한컴 라이프케어는 사실상 최근에 벨라루스의 러시아 전술 핵 무기 도입을 시작을 했다라는 이슈가 전일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 관련된 동사가 사실상 피복류 그리고 개인용 안전장비 생산 판매 기업이기 때문에 일전에 방사능 관련 종목으로서 굉장히 좀 포커싱에 맞추면서 상승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마로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경동나비엔입니다. 이 경동나비엔은 지금 난방에서 냉방 그리고 이제 앞으로 주방 가정 사업까지 좀 진출을 하면서 전체적인 사업적인 부분들을 다각화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나비엔 청정 환기 시스템 키친 플러스를 신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난방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주방 관련된 가전도 굉장히 뛰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분기 영업이익도 이제 전년 대비 81% 증가를 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위닉스입니다. 이 위닉스는 최근에 이제 캐나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산불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공기청정기 판매가 굉장히 좀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서 전주 대비 2배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위닉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사실상 올해 폭우를 좀 예상을 하면서 위닉스의 제습기 판매량이 지난 5월 전년 대비 165% 급증을 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을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종목 안에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종목들은 찾아볼 수 없는데, 일단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렇게 좀 수급이 굵직하게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정을 당분간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는 조정이 일시적으로 올 수는 있지만은 계속 갈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은 반도체 2차 전지도 중요하지만은 나머지 테마에서도 좀 실적도 있을 수 있고, 테마와 같이 좀 연계성을 통해서도 단기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보면 좋은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 시점 단기간 좀 테마성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4종목 선별해 주셨으니까요. 잠시 후에 원픽 종목 한번 꼽아보도록 하죠.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이 생각해 오신 4종목 들어볼 텐데, 네네. 그 전에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어제 아무래도 2차 전지주들의 급락이 있어서 좀 염려스러운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 조정을 어제의 급락과 당분간의 조정이 조금 어느 정도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당분간 조정이 이어질지 미래 주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2차 전지 악재로 나왔던 중국 고시원 관련된 승인 이슈는 사실 3월 달에 이미 나왔던,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이 아닌 기존의 재료를 사실 일종의 재탕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고시원의 LFP 배터리 승인 관련돼서 향후 6년 동안 양극재 15만 톤, 양극재 15만 톤, 음극재 5만 톤인데 그 물량 자체가 우리 양극재 업체들이나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엄청 위협적인 양은 아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LG화학까지 굉장히 많은 2차 전지의 공매도 물량이 여전히 대차장고가 엄청나게 쌓여 있기 때문에 신용 물량의 일부가 좀 털린 것이 아니냐, 그런 또 우려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한방지나 방림 포함해서 이렇게 무더기 하한가를 어제 또 맞아서 그게 또 같이 2차 전지에 좀 악재로 엮이는 부분이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2차 전지 종목들의 단기 조정이 지속될지 아니면 조정이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네요. 어떤 부분이 좀 확실하게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주에 대한 점검 한번 들어봤고, 일단 오늘장 보시는 4종목은 어떤 종목 선별해 오셨습니까?
네, 첫 번째는 하이브인데요. 골드만삭스가 하이브의 첫 분석 보고서를 내면서 목표가 37만 6천 원으로 지금 주가에서 최소한 업사이드 한 30% 이상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BTS가 가진 강력한 지적재산권, IP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하는 것 같고요. 음반 콘서트 직전 매출 외에도 제가 기대하는 부분도 이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통한 그 굿즈 상품, MD 상품이라고 하죠. 이거에 대한 간접 매출 발생이 굉장히 확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아메리카를 통해서 신규 걸그룹이 이제 하반기에 좀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모멘텀을 포진하고 있다. 그래서 하이브 역시도 장중에는 어제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JYP랑 투탑을 이룩하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BTS 외에도 세븐틴이라든지 르세라핌의 앨범 판매는 올해 하반기에도 여전히 견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시스템인데요.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도 2분기에 지금 목표가가 상향되는 보고서도 나오고 2분기 실적 전망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방사는 여전히 그 소위 말하는 기대감, 기저효과가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이 군 위성통신 체계 사업,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랑 천궁2 등 다양한 이런 실적에 기여하는 그 제품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폴란드향 납품도 일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 실적 개선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달 이제 초소형 위성 체계 그 영상 레이더죠. SAR 이 검증 위성에 대한 사업 수주가 최종적인 검증 위성으로 대한 선정 기대감이 매우 높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최근에 수급 현황도 굉장히 좋은데요.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이 현대글로비스도 역시나 강력한 전방산업 현대기아차라는 그룹사가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 원자재 사업에 진출하면서 현대자동차 그룹 내 이 배터리 관련된 아마 핵심 사업자로 위상이 격상될 거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 폐배터리 재활용 쪽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이 부분을 폐배터리 후발 업체지만 현금을 4조 넘게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력한 현금으로 아마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의 적극적인 M&A 나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현대글로비스 하면 물류인데 이 물류 사업이 장기 계약 위주로 수익 구조가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고요. 자동차 물류 시장이 수요와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 높은 운임 협상력으로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인 가격을 맺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NF인데요. 역시 중국 시장 비중 큰 소비재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부진을 겪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 의류업체뿐만이 아니라 면세 사업자, 화장품 업체들 굉장히 부진한데요. MLB, FNF의 대표적인 MLB 브랜드는 현지에서 국내 가격보다 30% 넘게 비싸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여전히 굉장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오프라인 매장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최근에 여타 중국 기업들이 10% 이상 빠질 때 FNF는 오르지도 못했지만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다고 그래서 하반 경직성이 좀 강력하게 지지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FNF는 또 5월 초에 한번 제시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 FNF를 포함해서 다양한 대형주, 시총이 좀 사이즈가 큰 종목 4종목 선별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4종목 주가 추이 한번 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원픽 종목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엔 반종민 소장님 차례입니다. 4종목 안에서 테마성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종목도 원픽으로 고민해 오셨어요? 제가 고민해 본 원픽 종목은 바로 첫 번째 종목인 KT 서브마린입니다. 이 KT 서브마린은 그 해저 통신망 건설 업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난 4월에 LS전선이 최대 주주로 등극이 됐습니다. 그 당시 때 초반에는 16.2%에서 43.8%가 이제 지분이 늘어나게 되면서 최대 주주로 등록이 됐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LS와 관련된 LS 전선과 관련된 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15억 4천만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저는 이런 수치를 좀 처음 봤는데 2,344%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자산 효율화로 인해서 이제 고정비가 감소했던 것도 영향이 좀 있었고 현재 해저 전력 사업을 좀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이러한 실적들을 통해서 효과가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동사는 그 LIG 넥스원과
7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사실 그 원거리 탐지용 음향 센서에 대한 수중 설치 계약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LS 전선과 해저 케이블 개발과 생산 그리고 시공 전문 업체인 KT 서브마린과 같이 좀 이제 설치를 맡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매출적인 비중이 39% 정도 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그 LS 전선이 그 유럽 북해 해상 풍력 단지를 잇는 2조 원대 그 초고압 직류 송전 케이블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LS 전선을 통해서 이 KT 서브마린이 일부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동사와 LS 전선과의 이제 협력도 가셔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매우 높은 편에 속하긴 하지만은 추가 상승 동력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올해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 좀 제시해 주실까요? 네, 매수가는 그 7,680원 이하. 때 매수 가격으로 제시를 드렸고요. 목표가는 일단 8,600원까지 보자. 돌파하는 거 보자. 그래서 8,600원. 손절가는 좀 짧게 지정했습니다. 7,1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LS전선이 새로운 최대 주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 KT 서브마린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김지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 들어볼 텐데 어떤 종목 고민해 오셨어요? 네, 그 현대글로비스랑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FNF가 상당히 다시 한번. 네, 처음 주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주가의 위치가 지금 딱 현재가로 사기에도 저는 부담이 없는 가격대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물론 더 빠질 수도 있는데 크게 여기서 더 빠질 거는 확률적으로 좀 뭐 여기서 더 막 20% 이상 급락이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는 이유가요. 상반기보단 하반기가 훨씬 좋습니다. FNF가 정말 잘한 거는 굉장히 빠르게 현지화 전략을 했고 그게 실제로 먹혔고 오프라인 매장이 그 어려운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엄청나게 폭증을 했다는 겁니다. 작년에 800개 정도 매장을 예상했는데 그 힘든 와중에 800개 이상 충분히 달성을 했고요. 현재 지금 그 4월 달 기준으로 920개라서 올해 연간으로는 한 1100에서 1200개까지는 무난히 달성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스트릿 패션의 이제 절대 강자로 떠오르면서 중국에서 브랜드력이 18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실적 성장은 여전히 견조하다. 그래서 유일하게 좀 의류 관련된 회사 중에서 증권사에서 목표가 안 낮추고 뭐 소폭이나마 계속 올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소위 말하는 그 가격 정책인데요. 절대 노세일 정책을 고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장에서 연평균 4월 달에 50% 성장 나왔고 5월 달에 30에서 40% 정도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매장에 대한 출점, 그러니까 매장을 늘리는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출점이 올해 2분기부터 3분기에 집중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매출이 2021년에 1,000억대에서 22년에 4,000억대, 23년에 한 7,000억에서 8,000억 정도까지 중국 매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 회사도 4분기에 이제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FNF 또 엔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엔터랑 아마 이 의류랑 상당히 결합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러메이드 인수 3년 차인데 테일러메이드 관련된 그 소위 말하는 연결 실적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FNF가 아마 올해 아마 최초로 이제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보다 이 중국 관련된 영업이익에서 1등을 차지할 것으로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있어 굉장히 본업에 대한 펀더멘탈이 탄탄한 회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시기 전인데 5월 4일 때 가지고 오셨을 때랑 가격 전략이 조금 달라졌을까요? 좀 제시해 주시죠. 네, 그때랑 그 목표가는 일단 좀 이 회사가 굉장히 뭐 약간 삼성전자처럼 굉장히 좀 무겁게 움직여가지고 목표가는 굉장히 좀 짧게 잡았고요. 사실은 매수가는 지금 13만 원대 이 정도 가격에서는 현재가로 매수가 좀 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랑 목표가보다 더 중요한 건 손절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만 5천 원이 현재 가격에서 15% 정도 가격이니까 이 정도가 빠지면은 저는 완전 추세가 이탈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 시점이 지금 매수해 봄직한 가격이다. 목표가는 사전보다 조금 낮춰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감성코퍼레이션도 그때 한번 가지고 오셔서 굉장히 잘 갔잖아요. 네네. FNF보다 시총이 좀 사이즈가 작은 종목 감성코퍼레이션인데 현 시점에서 주가 레벨을 비교했을 때 FNF가 훨씬 더 매력적입니까?
감성코퍼레이션 그때 가져올 당시에는 감성코퍼레이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돼 있어가지고 매력적이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거의 30한 7, 8%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FNF가 더 매력적이라고 보지만 감성코퍼레이션 예를 들어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꺾이는 걸 확인하고 파셔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감성코퍼레이션도 계속 이슈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감성코퍼레이션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감성코퍼레이션은 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 매수에 봄직한 종목은 FNF다라면서 오늘장 원픽 종목 김지훈 대표님 FNF 가지고 오셨고요. 사전에 또 반정민 소장님 출연하셨을 때 칩셋 미디어 가지고 오셨는데 굉장히 잘 갔잖아요. 또 뭐 AS 들어볼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그 칩셋 미디어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저번 주에 텔레치스를 좀 맞아요. 가져왔는데 사실 이게 지금 다 연관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밤사이에 제가 알기로는 엔비디아 쪽이 또 이제 좀 좋은 이슈가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뭐 전일은 좀 일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은 한 번 정도는 또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가져가도 되실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가지고 오셨던 종목들 다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오늘장 원픽 종목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정민 소장,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함께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